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생물교육로 실전 문제 반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주차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7월 오늘 9일부터 해서 7월 4주, 그리고 8월 4주, 그리고 9월 4주, 쉬는 교추 없이 12주를 연속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지금 생물교육 실전 문제 요 반은 앞에 지금 차례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작년 2025학년도 이제 기출 문제 6문항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물교육론 그 이론 교재죠. 심화 과정의 교재, 생물교육론 그 교재처럼 생물교육 과정부터 해서 생물 그 학습 평가까지 영역별로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된 6문제 빼고 6 영역에서 총 이제 150문항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해서 150문제까지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뭐 시험 대비를 하시면서 생명과학 교육론이라든지 과학교육론, 뭐 이론서하고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몰랐던 부분을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를 조금 이제 그 학습을 하고 외우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반에서는 기출된 문제,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들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쳤을 때 답안지에서 채점이 용어 위주로 되는 형태다 보니까 핵심 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것,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적을 때 작성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작성 방법은 그 안에 이제 채점 기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명확하게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있지만 최근에 생물교육론은 기입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의 답을 적을 때는 모든 답안을 이제 문장으로 적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쳐도 그렇고, 실제 시험의 답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문장으로 적지 않는 답안지가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과처럼 이거를 점수를, 오탈자부터 해서 이제 감점은 시키지 않더라도 채점을 하는 이제 채점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이고 교사가 될 사람이고, 그리고 서술형에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터인데도 답지를 그 형태로 적지 않는 거는 조금 성의가 부족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의 답을 적을 때 기차나도 정확한 핵심 용어를 포함을 해서 문장으로 적는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먼저 여러분이 이제 예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오셔야 됩니다. 풀어 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관련 이론하고 이제 답안을 제시를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제시한 답안하고 본인이 이제 작성한 답안이 방향성은, 맥락은 비슷하다. 근데 맥락만 비슷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오지 않고 수업을 듣게 되면 답을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본인이 풀었을 때 자신만의 언어적인 그 표현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적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은 꼭 사전에 이제 예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1번이고, 서술형 문항은 문장으로 볼펜으로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볼펜으로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꾸 적어봐야 글씨도 빠르게 적히기 때문에 그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이제 문제풀이반이 끝나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 선생님하고 같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4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4회에는 이제 그 회차마다 생물교육론 문제가 6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4회차까지니까 24문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학생들이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만으로는 사실 시험 대비를 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문제풀이반이고, 이제 다수의 그 장수생들, 합격생들도 문제풀이반을 꼭 들어야 이제 조금 생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귀찮더라도 문제를 사전에 풀고 좀 꼼꼼하게 시험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OT는 따로 없이 일단은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죠. 12주간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4쪽부터 나오는데 기출 자료들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지금 PPT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을 작년 문항을 실제 이제 시험으로 친 학생도 있고 치지 않은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문항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길이가 길고요.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을 하려고 하면 누구나도 뭐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작성 방법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 방법을 한참 뒤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작성 방법에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 자료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푸시는 것이 시간 단축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괄호 안에 기억에 적절한 평가 내용을, 자, 자료 1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지시기의 내용 요소와 연관지어서 제시할 것. 교육과정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제 내용 요소를 적는 거는 이게 내용 요소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맥락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채점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용 요소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교육과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은 지금 평가표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표에서 요 니은으로 자료 2를 학생이 제시한 작성한 자료 2를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미도달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를 가지고 적으라고 하면 측정 시기와 연관지어서, 이 측정 시기와 연관되지 않는 거는 이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더라도 채점이 안 되죠. 그래서 측정 시기와 연관지어서 미도달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밑줄 친 디귿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태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 요소. 그래서 평가 내용이 이 가치 태도의 하위 영역들, 내용 요소 중에서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찾아 적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은 2022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 자, 생명과학입니다. 자, 2022 개정에서는 생명과학 1, 2라는 이제 그 과목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에서의 생명과학 1이 2022 개정의 생명과학은, 이 두 개 모두는 일반 선택 과목은 맞아요.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일반 선택 과목으로, 근데 다 이제 과목의 명칭이 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생명과학 과목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명과학을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15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 2022가 여기 밑에 적고, 이렇게 적을게요. 2015 개정에서의 생명과학 1은 여기에 단원명이 5개가 있었어요. 단원명. 그래서 5가지의 단원명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생명과학이 1, 2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중요한 이해를 위해서 전반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요것을 설명하는 도입부 단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람의 물질 대사.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 동물과 에너지 배웠을 때 소화, 순환, 호흡, 배설부터 해서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리고 네 번째가 유전에 관련된 거, 다섯 번째가 생태계와 상호 작용. 요렇게 5개의 이제 단원 영역이 있었는데 2022에서는 좀 영역이 조금 줄어요. 3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이해부터 뭐 사람의 물질 대사, 그리고 뭐 생태계 관련된 부분을 다 묶어서 첫 번째 요 영역으로 제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이 생명 시스템의 구성.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풀이 지금 할 때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 이론서 있잖아요. 아니면 이론서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그 과학과 요 내용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관련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마다 조금씩 반복적으로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외우기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론 외우고 적어와서 수업을 준비를 해서 하긴 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외워서 적었던 것들이 요거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항상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항상 체크를 하긴 하는데 가끔씩 틀릴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단어명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생명 시스템의 구성은 생명과학의 이해가 이렇게 들어가고, 사람의 물질 대사 이렇게 들어가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원래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유전이 있잖아요. 요 유전은 생명의 요 연속성 관련해서 유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생태계와 상호작용이 요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의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5개의 요 단원 영역이 3개의 영역으로, 첫 번째 영역의 3개가 이렇게 세 단원이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가 되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리고 유전이 생명의 연속성. 근데 이제 차이를 볼게. 생명의 연속성 옆에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다양성은 우리가 보통 분류 체계, 분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2015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분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로 개정되면서 이 다양성 관련된 부분은 2015 기준으로 생명과학 2에 있던 생물의 진화와, 5번째 아마 단원일 거예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요 단원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2022에서는 이제 생명과학으로 요 진화와 다양성 부분이 분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옮겨졌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단원의 이동이 이제 있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항상성과 몸의 조절. 자, 요 조절에서도 단원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 요소라든지 이제 굉장히 주제들이 주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계획과 평가표가 이제 첫 번째 자료로 나와 있고, 자료 2는 학생이 만든 결과 정리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탐구를 계획을 했잖아요. 그럼 탐구를 이제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한 표를 교사한테 학생이 자료 2, 그 양식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것이고, 자료 3은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자, 자료 1부터 보겠습니다. 자, 탐구 계획을 한번 보세요. 탐구 계획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 작용에 대한 탐구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모둠별로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워낙 이제 핸드폰에도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시계 형태로, 이제 워치 형태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차고 있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요새는 워낙 또 업그레이드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운동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면 패턴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스 지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기기를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한 기기로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여 항상성 유지 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탐구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성 유지 작용에 대한 용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수행을 보게 되면 탐구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일단은 촬영을 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자,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로 모둠원의 체온과 심장 박동수의 측정 결과를 모아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항상성 유지 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까지 탐구 수행까지 되어 있고 좀 잘려 있네요, 자료가.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표를 보게 되면, 자, 체온과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일어난 작용을 항상성 유지와 관련지어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항상성 유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체온하고 심장 박동수의 변화를 가지고 이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탐구 수행 과정을 담은 동영상, 그리고 탐구 결과를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올리고, 다른 모둠의 잘한 점, 흥미로운 점을 이제 댓글로 이렇게 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댓글을 참고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고 공유한다까지가 실제 탐구 계획입니다. 자, 그럼 평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평가표는 교사가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교사는 학생들의 이 탐구의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에 대해서 영역별로 평가를 하겠고,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미도달과 도달이라는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 영역을 볼까요? 자, 평가 영역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그리고 가치 태도, 이렇게 지금 평가 영역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2015까지는 실제 지식이에 이렇게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고, 그냥 지식, 탐구, 태도, 핵심 역량 이런 형태로 썼었는데, 2022에서는 이 학년 군별로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용 체계의 제시를 위에 해놓고 범주를 크게 3범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식 이해 범주는 과학에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과학과 영역별로. 과학과 영역별로 학생이 알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죠. 알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학년 군별로 제시를 해 놓은 이제 형태가 되고요. 과정 기능은 이전에 이제 요거는 이전의 지식이고, 요거는 탐구지입니다. 탐구. 이 탐구를 과학에서의 과학과 탐구 기능과 탐구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요 범주 영역으로 제시를 해놨고, 그리고 요게 지금 3번째는 우리가 아는 과학적 태도거든요. 태도. 요것도 세부적으로 과학에 관련된 가치와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태도, 그리고 참여와 실천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게 보면 하는데 만약에 막상 딱 이렇게 제시를 해놓잖아요. 순서가 앞뒤로 바뀌면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에 비어져 있는 거는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 탐구를 통해서 이 탐구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학 지식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찾아보자면 지금 요 이제 과정 기능에 대한 거, 그리고 가치 태도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과정 기능 결과 정리표, 양식에 기록할 내용, 자료 내용이 항상성 유지 작용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발표 단계에서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였는가 등으로 의문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보세요. 요게 있어요. 지금 발표에서. 여기 보세요.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인식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탐구를 수행을 하고 그 수행한 결과를 발표할 때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 그 과학에 관련된 그 지식, 요게 이제 지식과 이해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첫 번째 내용의 요거를 그대로 평가표 기억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 된 내용, 평가 내용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적으라고 했냐 하면 교육과정에 그 지식이해 내용,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단원의 주제는 탐구활동. 요걸 지워야 되겠어요. 요거는 2022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영역에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항상성의 유지 원리. 항상성 유지라는 용어는 지금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내용 요소에서는 항상성의 유지 원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요소와 연관지어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발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용해서 기억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관련된 내용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체온과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안 우리 몸에서 일어난 작용을 항상성 유지 원리로 적절하게 설명하였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이제 대다수의 일부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가. 이거를 일부러 답안이 있는데 답안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아니고요.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앞쪽을만 안 적고 항상성 유지 원리를 설명하였는가. 이렇게 적게 되면 오히려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탐구를 했던 거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체온하고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계획된 대로 측정을 하고 바라는 이상적인 거는 이제 원래 운동하기 전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 기작을 항상성 유지 원리로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적어주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에 관련된 내용은 내용 요소와 관련지어서 이런 패턴으로 적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줄치에 니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밑줄치 니은. 자, 결과 정리표 양식에 기록할 내용의 자료의 내용이 항상적 유지의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미도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도달이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측정 시기와 연관지어서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정 기능 요 내용, 평가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생이 작성한 자료 2가 미도달,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적는데 힌트가 있어요. 요거를 빠지면 이제 채점이 안 되죠. 측정 시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측정 시기와 연관지어서.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에 미도달의 사유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측정 시기와 연관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학생이 작성한 그 결과 정리표 양식을 보게 되면요. 학생 1, 2, 3이 있어요. 학생 3명의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항목을 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운동이 끝난 후에 경과 시간을 봤을 때 바로 운동을 딱 끝냈을 때 그리고 이후에 1분 그리고 이후에 1분 더 2분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측정 시기 관련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평온할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운동 강도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평온한 상태에서의 체온과 심장 박동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조군이 없잖아요, 대조군. 그래서 첫 번째는 대조군으로 운동 전에 운동을 하기 전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해야 나중에 결과값하고 실험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요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야 된다는, 측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도달 한 가지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도 측정 시기하고 관련을 지었을 때 운동이 끝나고 막 끝났을 때 1분, 2분 물론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온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면 짧은 시간에 운동하기 전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텀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측정 시기에 관련해서는 운동 전에 측정을 안 했다는 거 하고 이거를 항상성의 유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요 설계에서 이 시간 텀이 1분 막 끝냈을 때 1분, 2분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2분까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운동하기 전에 그 수치로 떨어질 수 없는 시간이 아닌가 요걸 가지고 답안을 제시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운동이 끝난 후 경과 시간을 0분, 1분, 2분으로 설정을 했는데 시간 간격이 짧아서 항상성
유지 원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조금 더 답안을 드러나도록 하고 싶으면 운동이 끝난 후 경과 시간을 너무 짧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전에 수치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이제 짧다 등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측정 시기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답안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가치 태도입니다. 가치 태도 볼게요. 가치 태도를 보게 되면 발표 단계에서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였는가? 발표 단계에서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였는가? 자, 과학적 태도, 우리가 7차 교육 과정에서 과학적 태도를 나타내는 체크리스트 10개의 영역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평가 준거, 기준들이 있잖아요. 자, 발표 단계에서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였는가? 요거하고, 자, 지금 자료 3으로 제시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가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가치와, 그 다음에 과학 태도, 그 다음에 참여와 이제 실천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을 지금 7개의 영역이 내용 요소가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과학에 대한 가치는 요거는 과학 가치. 그리고 과학에 대한 감수성도 과학의 가치. 자, 그리고 태도 부분이 과학에 대한 유용성. 이게 과학의 태도. 그리고 창의성, 윤리성도 과학 태도. 그리고 과학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성.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안전,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여. 개방성도 개방성까지가 태도. 그래서 여기 윤리성, 창의성, 유용성, 여기 개방성. 요거까지가 과학 태도. 그리고 안전 지속 가능 사회에 기여하고 과학 문화 향유가 여기 참여와 실천 항목에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와 실천이라는 용어는 작년 말고 그 이전에 2년 전에 출제가 용어로 됐죠. 여기에 지금 내용 요소가 있을 때 발표 단계에서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을 했는가? 요거는 어떤 내용 요소와 관련이 있겠는가? 자, 용어를 보게 되면 심리적 가치, 유용성, 감수성, 창의성, 윤리성, 개방성, 그 다음에 문화 향유 등으로 나와 있을 때 딱 눈에 띄는 용어가 개방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성. 이 내용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태도 체크리스트의 개방성이라는 용어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을 떠올려 본다면 개방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요소, 그 기준은 3가지 정도가 7차 교육 과정기에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증거에 맞게 적어 보겠습니다. 증거에 맞게 자기의 의견을 수정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당할 때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발표한다. 이렇게 3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태도의 그 평가표를 보게 되면 자,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당할 때는 받아들인다. 요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내용 요소의 찾으라고 했으니까 개방성이라는 요거하고 관련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마 요 내용은 대부분 학생들이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 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 요게 이제 1점으로 채점이 됐을 거고, 그리고 미도달에 대한 내용 두 가지가 각각 1점씩 해서 2점. 그리고 요걸 찾아 적는 게 1점. 이렇게 해서 4점으로 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다 빠진 거 없죠? 빠진 거 없는 것 같고.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작년은 생교론에서 생각보다 점수를 많이 못 받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장수생 오랫동안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1차를 합격하고 최종에서 이제 간당간당하게 떨어지는 학생부터 해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어느 정도 아는데 작년에 이제 장수생들은 2022 개정 그 과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보통 교육과정 문제가 2점 정도 하나의 작성 방법으로 출제되는 게 이제 끝인데 작년에는 부분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교육과정을 좀 이제 제끼고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요거 뭐 2점 정도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생교론에서 점수를 많이 깎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좀 다른 의미로 또 얘기를 하면 작년에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를 이제 직강을 들었는데 모의고사 직강 들으면 1, 3차 해를 채점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학생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서 주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교육과정 문제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교육과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육과정을 봤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맞아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붙었다. 근데 원래 교육과정 문제는 항상 작년 빼고는 항상 2점이었어요. 그래서 생교론에서 24점으로 배점이 나오든 26점으로 나오든 2점이었는데 작년만 조금 유독 이제 좀 많이 나온 이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기존대로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된통 이제 당한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바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시험 대비는 철저히 하고 나오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적어야지 이것 제끼고 저것 제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6번에도 이제 앞쪽에 문들을 보게 되면 또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이제 중학교 과학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영역의 성취 기준 일부를 제시를 해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교사가 교수학습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교사하고 피드백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공통교육과정이죠. 중학교 과학. 자, 중학교 1, 3학년군. 내용 체계를 보게 되면 2022 개정은 좀 2015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내용 체계 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 생명 영역으로 내용 체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핵심 아이디어 아래쪽에 이제 범주가 나누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이제 범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이해를 다시 영역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지식 이해의 세부적인 영역이 2015 개정의 그 내용 체계에서 영역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 3학년군의 지금 공동교육 과학에서
그러니까 뭐 중학교 1, 3학년뿐만 아니라 공통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3, 4학년군, 초등학교 5, 6학년군, 중학교 1, 3학년군 3개의 군으로 학년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서 다루는 지식의 범주의 세부 영역은 5개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리고 세 번째가 생명의 연속성,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이렇게 5가지의 지식 이해에 관련된 세부 그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중학교 1, 3학년 군에는 요 2개가 지금 없습니다. 중학교 1, 3학년 군에는 환경과 생태계를 다루는 부분 없고요. 그리고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이게 이제 배제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 군에 특히 이제 생명 영역입니다. 영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단원명을 한번 볼게요. 영역명. 단원이죠. 단원명을 보게 되면 중학교 1, 3학년 군에서 생명 이제 파트에서 우리는 5개의 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그리고 두 번째가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동물과 에너지. 네 번째가 자극과 반응. 5번째가 생식과 유전. 이렇게 5개의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 있고요. 1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2 개정 기준으로. 그리고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5개의 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내용 체계에서 영역하고 단원명은 일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를 보게 되면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에 요 생물의 구성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요 동물과 에너지,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은 여기에 생식, 발생, 유전을 배우는 5번째 단원하고 관련이 있고, 잘못됐네. 동물과 에너지가 여기 오면 안 돼. 잘못 봤어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자극과 반응이고, 자, 식물과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는 다 이쪽입니다. 첫 번째 영역에 관련 있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 생물의 이제 구성은 요 첫 번째 영역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요쪽 생명의 요 연속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요 첫 번째 단어는. 그래서 생물의 구성뿐만 아니라 요 이제 다양성. 다른 것들은 2015 개정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요 첫 번째 단원만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생물의 구성이라는 것이 이전에 다른 단원에 있었는데 요 단원으로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생물의 유기적 구성. 그래서 세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동물세포의 공통점, 차이점 배우고, 그리고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 그래서 공통 단계와 식물과 동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배우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기적 구성 단계를 배우니까 구조에 대한 거는 여기가 들어가 있고, 다양성은
분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개념, 그 다음에 5개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제 보존의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다양성 부분은 요 생명의 연속성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 요소가 나뉘어져 있더라. 자, 그 중에서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1에서 자, 위에 상략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단원에서는 지금 보세요. 이게 5번이잖아요. 5개의 성취 기준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요 마지막 성취 기준으로 냈으니까 위를 이제 날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취 기준은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필수 탐구 활동도 요 성취 기준 관련된 것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 이제 놀이 활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예비교사가 그 계획서를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차시를 요거가 하나의 성취 기준이지만 요거를 세분화해서 차시를 나눠야 되죠. 내용 요소가 많아서. 그래서 첫 번째를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의 먹이 관계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가지고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첫 번째 차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먹이 사슬처럼 단선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이제 얽혀있게 돼 있으면 하나의 그 단계의 생명체가 이제 멸종이 되면 연쇄 멸종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없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제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먹이 그물처럼 되어 있으면 하나의 생명체가 멸종이 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다. 그걸 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모든 교과서들이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기억의 차시명이 지금 비워져 있고요. 나와 있는 게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이제 조사하는 거,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럼 성취 기준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뒤쪽 부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수 탐구 활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세 번째 차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 탐구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뭐 보드게임하고 노래 만들기로 융합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네요. 자, 자료 3을 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개 차시로 적절하게 구분한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 근데 차시 기억의 학습 내용에는 차시명과 다르게, 그러니까 차시명과 다르게 실천 내용이 어디에 없다. 여기에 실천 내용이 없다는 거야. 뭐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차시명과 다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차시명에는 실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차시명에는 실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에서는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에는 실천 관련된 내용이 없네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 조사하기 활동에서는 실천 방안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조사하고 뒤 실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교사가 얘기를 하니까 예비교사가 선생님 조언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 놀이에는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도록 하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을 조사하고 실천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땡땡땡땡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제가 작년에 냈거든요, 문제. 근데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이거를 나와 똑같은 게 나왔어요 한 수강생이 있었던 반면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생태 전환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과 연관된 고등학교 생명과학은 이제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영역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의 차원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2 개정의 과학과의 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거,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생태 이제 그 전환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했고 대비를 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요건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을 들어서 맞췄을 거라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자, 작성 방법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과 연계되는 통합과학 2과목의 영역을 쓰라.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근데 아래쪽에 성취 기준 해설이 나와 있어요. 자, 교재를 갖고 있으면, 제가 이 교재, 만약에 이론을 안 들었는데 문제풀이를 듣는데 교재가 없어. 그럼 교재는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일단 해 놓을 테니까 구매를 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제 교재 지금 몇 쪽으로 되어 있냐 하면 189쪽이에요. 189쪽 이론 교재. (189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에 성취 기준 나와 있고 탐구활동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제를 사실은 점수를 잃지 않고 명확하게 다 우리가 나중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요 학년의 요 단원에서는 어떤 수준까지를 다루고 뭐는 다루지 마라. 그래서 지도시 유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 해설에서는 지도시 유의사항, 보통 수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준. 그래서 뭐는 다루고 뭐는 다루지 않아. 이거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과목과의 연계, 영역별 연계가 나와요. 초등학교 3, 4학년군에서는 어떤 단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5, 6학년군은 어떤 단원, 중학교 과학학원은, 그 다음에 통합과학 1, 2하고는 어떤 단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세포학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그 과목에 어떤 단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이제 연계는 단원명이기 때문에 똑같게 적지 않으면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좀 매정해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다 1점을 주거나 빵점을 주는 거지 누가 1점 주고 0점 줘서 부분 점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연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쭉 나와 있고, 자, 물었던 것은 통합과학 2를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지금 통합과학 1에 1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이고요. 통합과학 1. 시스템과 상호작용이고, 그리고 통합과학 2를 보시게 되면 통합과학 2에서는 여기가 지금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변화와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통합과학 2의 변화와 다양성, 요 영역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통합과학 2 과목에 영역을 쓰라고 했으니까 변화와 다양성, 요거가 1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성 방법에는 자료 1과 자료 3을 고려를 해서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차시명을 밑줄 친 니은에서 다뤄야 할 생명 다양성 감소 원인, 차시명과 감소 원인 두 가지를 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사와의 대화, 그리고 자료 성취 기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자,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차시명으로는 차시명에는 아까 문맥상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냐면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이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여 실천할 수 있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걸 축약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방안과 실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은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적으셔야 돼요. 실천이고, 그리고 밑줄 친 니은에서 다루어야 할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학교 1학년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서식지 파괴, 그리고 남획이 있고요. 그리고 외래종 유입이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있고, 환경오염, 기후 변화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대다수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출판사별로 거의 대부분 요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2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2가지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중에서 2가지를 적으면 되겠지요. 근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걸 같은 걸 2개 적는 거나 아마 채점이 하나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제시가 된 서식지 파괴, 남획, 외래종 유입, 환경 오염,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걸로 2가지를 적습니다. 저는 5가지를 답의 범주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2가지를 적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디귿에 들어갈 용어는 생태 전환이죠. 뒤에 교육이 가로 밖에 교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태 전환이라는 요 용어를 쓰면 되지요. 이렇게. 문제가 조금 길고 하지만 요거는 쓸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요거를 변화와 다양성, 아마 이제 영역명이 나오면 대다수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을 못 써서 1점 틀린 학생들이 있겠고, 요 지금 기억에 들어갈 내용하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이게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맞췄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용어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2점 정도를 대다수가 틀린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4점짜리로 출제가 됐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작년에 시험 친 학생들은 자기 답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기억이 나야 돼요. 날 겁니다. 그리고 저런 맥락으로 썼던 것 같은 데는 명확하지는 않고, 용어에 대한 것들은 기억을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날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본인의 그 점수를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영역별 점수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내가 틀린 것 같다. 요거는 그래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쭉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7번 자료는 고등학교 세포와 물질 대사. 2022 개정이 되고 나서 2년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4,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네요.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해가 초등 3, 4, 그 다음에 중학교 1,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하고 과학탐구 실험이 새 교재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내년이 되면 대다수의 이제 2학년, 중2,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 해당하는 생명과학하고 이제 선택 과목들이 쭉 만들어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이 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와 물질 대사네요. 고등학교. 세포와 물질 대사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이공계에 관련해서 진학을 할 이제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아무래도 심화된 내용이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금 생명 영역에서는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생물의 유전, 이렇게 두 과목이 있습니다. 2015에서 생명과학 2의 일부를 세포와 물질 대사로, 일부를 생물의 유전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 두 과목으로 나눠놨어요. 자, 그럼 생명과학 2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단원이 생명과학의 1은 이해고 2는 역사가 있었어요. 2015 개정이 신설이 됐었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또 없어지게 되죠. 자, 세포의 특성, 그리고 세포호흡과 광합성이 나오고, 그리고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생물 맞죠? 진화와 다양성,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이렇게 6개의 단원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세포와 물질 대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세포와 물질 대사는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세포. 그래서 여기 세포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물질 대사와 에너지. 세 번째가 세포호흡과 광합성 그대로. 요렇게. 그럼 기존에 있던 생명과학의 역사 이 부분은 지금 뭐 뚜렷하게 세포와 물질 대사나 생물의 유전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세포의 특성의 일부를 그 중에서 세포만 이렇게 한 단어로 끄집어냈고, 세포 특성의 또 일부 내용은 이렇게 물질 대사와 에너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이동이 됐어요. 그리고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2학 나왔으니까 밑에 생물의 유전도 적어봅시다. 자, 생물의 유전도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자, 첫 번째 단원이 유전자와 유전물질. 자, 두 번째 단원은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이라는 요 단원이 있잖아요. 일부 유전자의 발현. 그래서 요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있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은 2022에서 생명과학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조금 더 수업할 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요거에 생명공학 기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물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동을 하고 생명과학으로 이동하고 4개 단원에서 나뉘어 들어갔는데
나중에 내용 요소를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요 물질 대사와 에너지 부분에 2015에 생원에 있었던 내용 일부가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유전자와 유전 물질에서도 생원에 있던 그 유전 단원, 5번째 유전 단원의 내용이 일부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사람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니까 사람의 물질 대사 2015 개정의 생원 내용이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포함이 이제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생명과학 2에 대한 게 2개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 2개로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세포와 물질 대사. 자, 수업 중에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를 보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과 생성물의 방출 후에 효소 재사용에 관해서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전 지금 큰 하나의 그 단원을 이제 차시를 나눠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하고 효소 재사용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는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를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질의 농도를 계속 높였을 때 효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교사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기질의 농도를 계속 높이면 효소 반응 속도도 계속 빨라질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 선개념, 5개념을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서 교사가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를 실제 실험을 하고 그 나타낸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질문을 했고 학생의 5개념이 나오는데 요거하고는 이제 상충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효소의 효소 그래프를 보게 되면 1구간에서는 학생의 생각처럼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구간이 되게 되면 일정해진다는 겁니다. 학생은 계속 빨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2구간에서는 일정해진다.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학생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지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교사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비유를 합니다. 소금물을 활용한 비유입니다. 자, 비유에 우리가 정의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숙한 영역에 학습자에게 친숙한 영역에 요 것을 이용해서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영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구조적, 기능적인 유사성, 비슷한 점을 근거로 해서 친숙한 영역에 대한 거는 비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친숙하지 않은 영역은 목표물이에요. 이 목표물은 학습에서 과학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뭐를 그럼 모르냐 하면 지금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가 왜 일정해지는지 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과학 개념을 몰라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영역에 있는 소금물을 가지고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기질의 농도가 올라갔을 때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 특히 학생의 생각과 다른 그 2구간에서 왜 일정해지는지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유를 해볼게요 하면서 설명합니다. 자, 물에 넣는 소금의 양을 계속 늘릴 때, 자, 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늘어나다가 이제 포화 상태. 고체의 그 화학하고 좀 관련 짓자면 고체의 그 용해도하고 관련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시킬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용매 100g 속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으로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못 녹죠. 그래서 가루 형태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넣는 소금의 양을 이제 계속 이제 늘리게 되면 포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것을 이유로
근거로 해서 마찬가지로 기질의 농도를 계속 높입니다. 처음에는 효소 반응 속도가 이렇게 높아지다가 일정 이상의 기질의 농도 이후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해집니다. 효소 반응 속도가. 자, 요거를 대응 관계. 그래서 비유물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과학 개념, 목표물하고 대응 관계를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학생이 효소 반응 속도가 구간위에서 일정한 이유는 뭐가 포화됐다? 효소가 포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라고 했고, 자,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그럼 학습한 내용은 오늘 배울 과학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길 때 기질과 반응하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를 계속 높여도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효소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더라. 이게 오늘 학생이 이제 이해한 과학 개념입니다. 교사가 잘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효소 반응하고, 자, 소금물은 서로 다른 과학 현상으로 차이점이 있으니 이 비유는 요 개념 이해에만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은 소금물을 활용한 비유입니다. 자, 서술형이니까 자, 그대로 답을 적을 때 동그라미를 적어도 뭐 감점이 되지는 않아요. 원래는 동그라미를 적지 않고 이제 들여쓰기나 문단으로 적어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은 비교 선행 조직자이다. 이렇게 답을 문장으로 간단하게 적으면 돼요. 왜 그러면 비교 선행 조직자인가? 원래 선행 조직자는 본 수업, 그러니까 학습 과제를 제시하기 이전에 제시하는 자료들이거든요. 자료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선행 조직자를 비교를 사용할 건지, 설명을 사용할 건지는 교사가 수업 이전에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의 그 인지 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더불어서 왜 비교 선행 조직자라고 하냐 하면 이 소금물을 활용한 비유, 이 소금물하고 이 활용한 비유하고 소금물을 활용한 비유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 배워야 되는 기질의 농도에 따른 효소 반응 속도, 이 둘의 이제 공통점,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가지는 게 비교 선행 조직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학습한 내용이 인지구조의 정착 개념으로 있지만 그걸 가지고도 학생이 교사의 질문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인지구조 내에 가지고 있는 정착 개념과 지금 이제 학습하게 되는 요 과학 개념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요 기억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비교 선행 조직자이다. 근거는 적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용어를 적는 것이 1점짜리로 채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밑줄 친 니은에 대응하는 비유물을 찾아라. 자, 밑줄 친 니은은 지금 기질의 농도입니다. 자, 기질의 니은, 기질의 농도. 비유물은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 지금 자료에서 그대로 찾아 쓰면 돼요. 그럼 찾아 쓰게 되면 비유물을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교사의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소금물을 활용한 비유를 해볼게요 하면서, 자, 물에 놓는 요 소금의 양을 늘릴 때 쭉 하다가 마찬가지로 기질의 농도를 계속 높일 때, 소금의 양을 계속 늘릴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비유물을 찾아 쓰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비유물은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근데 요거를 소금의 양을 기존에 이제 찾아 쓰라고 하면 있는 걸 써야 되니까 요렇게 써도 되는데, 만약에 소금의 농도라고 적어도 요거는 출제자가 유사 답안으로 채점을 했는지 안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찾아 쓰라고 했는데 소금의 농도라는 용어가 없는데 뭐 맞다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뭐 협의에 의해서 채점이 됐을 것이고,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내용은 소금의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고, 그리고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비유의 한계점, 일반적인 한계를 적어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엄청 이제 기퉁에 있는 이렇게 세부적인 한계점 말고요. 일반적인 한계점은 우리 그 교사의 설명에도 있습니다. 자, 차이점도 있으니까 이 개념에서는 공통점, 요것만 활용하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일반적인 한계는 5개념이 오개념 생성. 5개념 생성.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자면, 비유의 일반적인 한계에서 요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00% 일치되지 않는데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성을 근거로 학습을 하게 되면 비유물과 목표물이 모든 부분에서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5개념이 생성될 수 있다. 채점은 용어의 일반적인 5개념이 한계라고 했기 때문에 5개념 생성에 대한 용어가 있으면 요거는 채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한계. 자, 그리고 자료에서 학생이 형성한 과학적 개념을 제시를 해라. 자료에서 학생이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서 찾아야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 자, 정리를 해볼까요? 했을 때 요 내용이죠. 학생이, 요 마지막 학생의 요 이제 발표 부분이라고, 설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길 때 기지가 반응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계속 높여도 기질의 특정 농도 이상에서는 효소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요걸 그대로 그냥 적으면 돼요. 요거는 찾아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가 적는 것이 세 번째, 이게 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는 사실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선행 조직자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편인데 좀 이제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비유물을 찾는 거, 찾아 쓰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한계를 물었기 때문에 5개념이 생성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 뭐 1대1 대응 관계만을 생각을 하고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5개념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학생에 관련된 발표 내용 요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7번이 지금 5, 6, 7번 중에서 좀 제일 쉬웠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3교시 이어갈게요. 3교시 기출문항으로.